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들입니다. 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네.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2분기도. 와, 근데 연초 대비 아직 플러스가 나는 안 났어. 아, 부끄러워 죽겠네. 지금 뭐 코스피도 연초 대비해서 한 1.4%, 코스닥도 한 0.3%. 제가 바닥에 붙었어요. 가족의 달 5월에 시장을 역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맹렬하게 좀 달리고 있어요. 네. 네. 아, 오늘 시장도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장중에는 꽤 많이 오르나 싶었는데 그렇죠. 다 반납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이 2.9% 오르면서 의약품 섹터가 제일 잘 나갔는데요. 네. 얼마 전에 그 진펜트라의 PBM 등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네.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섹터가 오늘은 굉장히 많이 좋았는데 화학도 이제 일반 그 화학 또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보다도 요즘에 화장품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어제인가요? 그 수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굉장히 좋았는데 4월 달을 보면은 더 가파르게 또 미국향으로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 예. 네.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오면서 오늘 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LG생활건강도 6%. 아모레는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만 들어가지고 중국 쪼그라들고 이제 다 망했다, 끝났다 싶었는데 어느덧 미국 법인도 성장을 많이 하고 중국 법인도 적자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 뭐 사실은 뭐 이제는 뭐 유럽의 주요한 화장품하고 한국의 화장품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유럽 거 써보셨어요? 화장품이요? 네. 아니요. 별로 써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근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뭐 독일 거 같은 거 많이 쓰잖아. 화장품을요? 그 저기 마트에서 파는 독일 거 있어요. 이렇게 튜브에 쭉쭉 짜는 큰 거, 뭐 그런 거. 크림. 저는 뭐 화장품은 어차피 이 검증 되기 위한 이제 기초 이제 그 성분들은 다 거기서 거기고 이제 뭐 가격에 따른 거는 그냥 거의 뭐 브랜드 네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통이 짜기 좋은 통 이게 찍찍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요거만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써보니까는 차이가 뭐냐면 뭐 얼굴에 뾰루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뭐 자기하고 안 맞는 게 있으면 그건 피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데 뾰루지가 안 나야 돼. 그게 이제 기술력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것도 대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보니까. 네. 많이 올라왔죠. 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보고 참 이제 참 알 수가 없구나. 기업이 이제 망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또 반등이 또 세게 올라올지 몰랐고. 움직이는 존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건설 섹터에서도 뭐 삼부토건이 13% 정도 반등을 했고 GS 건설이 3.3% 정도 상승했습니다. 뭐 6천억대 여수 LNG 허브 터미널 수주 소식 때문에 이렇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이제 삼화 전기가 뭐 SSD에 들어가는 뭐 슈퍼캡 요거 기대감 때문에 좀 19%나 급등을 했고 이수페타시스, LG이노텍, 삼성 SDI, 삼성전기, LG엔솔 다 막 3, 4%씩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삼성전기 LG노텍 이렇게 반등을 좀 의미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리기판 관련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운수 장비가 오늘 제일 많이 빠졌는데 이것도 참 쇼킹했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9% 하락했습니다.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의외로. 네. 상당히 이제 기대감도 있었고 좋을 것 같았는데 방산이 다 안 좋았어요. 풍산도 별로 안 좋았고. 풍산은 뭐 요즘 뭐 구리 가격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데 뭐 조정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 어닝 대쇼크가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이 1,400억인데 370억밖에 안 났어요. 네, 뭐 충당금이나 이제 정밀기계 사업부에 뭐 일회성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손실이 좀 갑자기 있어서 주주들은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게 우리나라 뭐 4, 4분기나 이럴 때 한꺼번에 좀 몰아때려가지고 빵 터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면 좀 이렇게 좀 완만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수주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조단위잖아요. 쌓여 있는 수주가. 그래서 그것들 이제 차근차근 매출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뭐 갑자기 일회성으로 이렇게 쇼크가 나올지는 상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방산주도 뭐 LIG 넥스원도 오늘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도 3%대, 현대로템도 3%대 정도 하락을 했고 이때까지 좋았던 조선주도 오늘은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거고 중요한 내용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반도체 부문 실적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네. 표로 좀 보여드리면 1분기의 총액은 6.6조. 네. 이 중에 이제 모바일 사업부가 포함된 가전과 같이 네. DX 부분이 4조 정도 나왔고요. 네, 모바일에 3.5. 네. 네, 반도체 부분이 1.9조. 네. 네. 하이닉스가 2.9조 나왔잖아요. 네. 하이닉스보다 1조가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0.3조, 하만이 0.2조 정도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다른 자료도 이제 삼성전자 IR 자료인데요. 좀 더 보여드리면 일단 메모리 사업부 맨 왼쪽이 이제 1분기에 어땠는지, 그리고 2분기에 어떨 건지가 가운데, 그리고 하반기 조금 더 중장기 전망을 해보면 오른쪽에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일단 1분기에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다. 네. 그리고 AI향 DDR5와 스토리지 수요가 좀 확대가 된 게 의미가 있었고, 2분기에는 이제 AI향 고부 가치 제품 수요뿐만 아니라 레거시나 모바일향 수요도 견조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3E 8단은 4월에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 12단은 굉장히 빠릅니다. 2분기 내에 양산을 하겠다. 샘플 제공은 이미 완료했고요. 그래서 24년도 말, 올해 말쯤이면 HBM3E 제품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HBM3E가 빠르게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엄청나게 같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네. 진짜로. 그리고 올해 HBM도 적극적으로 좀 공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빚 기준으로 세 자릿수 증가하겠다. 그리고 25년도, 내년도 가서는 또 추가로 2배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HBM도 네. 최근에 뭐 공급 과잉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절대 아니죠. 네.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산을 많이 확대하는 게 다 고객사가 확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한간에는 뭐 MR모프 방식도 도입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전히 콘콜에서는 TC NCF 방식으로 기술력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일 이영수 IT의 신과의 그 우리 20만 맞이 기념 그 대담이 나가는데 HBM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했고요. 지금 저렇게 이제 뭐 8단 12단 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저거는 만들면 무조건 쓰게 돼 있습니다. 완벽한 쇼티지예요. 지금 완전한 쇼티지. 제가 보기엔 오히려 GPU보다 더 쇼티지가 아닌가 싶은데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 것도 컬 테스트 통과돼서 사용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양치기 소년처럼 많이 당했잖아요. 만에 하나 이번에 저렇게 만들었는데도 납품이 안 됐다. 특별히 N사에 그러니까 N사에 납품이 되어야 마진이 상당폭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 정도 마진 나오는 거니까 그거가 이제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굉장한 환호할 수 있는 대목이고, 주가도 뭐 전고점 9만 원대를 향해서 갈 것이고, 모든 게 다 착착 다 풀리는데 만에 하나 못 갔다. 그러면 해당 사업부는 좀 심각한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거래요? 아니 저렇게 얘기해놓고 올해 안에 HBM3 납품이 안 되면 그건 뭐냐고, 만들어놓고 납품도 못하면 그거는 해당 사업부에 대한 대대적 재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상사가 오락가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은, 근데 이제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그 국민 주주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1년 기다렸어요. 지금 1년 장장 1년 기다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순수하게 한 6개월 기다렸다 쳐. 6개월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작년부터 이맘때부터 얘기하셨고 9월달 납품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린 주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9월달에 안 됐잖아요. 지금 또 6개월 또 지났어요. 그럼 이젠 돼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안 된다면 해당 사업부에 대한 대대적 재편이 있어야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네. 순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이쪽도 좀 주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1분기에는 적자폭이 소폭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대폭 축소가 아니라 소폭 축소라서 좀 아쉬운데, 뭐 예전부터 계속 이제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은 생각보다 좀 속도가 늦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수주가 4나노 수율이 안정화가 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최대 수주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 2분기에는 점진적인 시황 개선으로 매출이 전분기 대비 2자릿수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나노 설계 인프라 개발이 완료가 되겠다. 그래서 선단 공정 준비도 차곡차곡 잘 하겠다라고 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세트 시황 불확실성으로 제한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하반기지만 많은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GAA 기반으로 3나노
2세대 공정 양산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나노 공정 성숙도를 개선해서 AI 관련 수주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콩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테일러 팹 원래는 뭐 24년도 말부터 이제 양산을 하겠다고 했다가 25년도로 늦춰졌다가 최근에 26년도까지 늦춰졌다라고 보도가 계속 났었고 삼성에서는 공식 발표는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콩쿨 내용 듣다 보니까 테일러 팹 첫 양산은 26년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까지의 이제 언론 보도가 좀 사실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의 좀 회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사업부, MX 네트워크 사업부를 보면요. 1분기에 이제 첫 AI 폰인 S24 시리즈가 탑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AI라는 좀 새로운 기능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확대가 돼서 두 자릿수 수익성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계절 요인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스마트폰 수요는 좀 감소할 거다. 당연히 이제 1분기 출시했으니까 그때 제일 많이 팔리고 네. 점점 감소하겠죠. 하반기로 갈수록.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한 2%까지도 올랐지만 1%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로 끝났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뭐 투자자야. 삼성전자가 뭐 잘하면 좋은데 못하면 또 뭐 유연하게 엔비디아 납품 못하면 삼성 팔고 하이닉스로 빠르게 이동하면 되죠. 아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파운드리도 나는 4나노만 잘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냐면 이번에 어디죠? 퀄컴인가가 TSMC 5나노 공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5나노 4나노도 잘하면 고객은 많아요 지금. 근데 그 고객이 지금 안 오니까. 그러니까 2나노가 중요한 게 아니고 4나노 5나노도 잘하면 좀 먹을 자리 많거든. 그러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힘든 건 알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는 아는데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테크잉은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DIT, PSK 홀딩스, ISC 이런 데는 뭐 4에서 8%씩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ISC는 저도 이렇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크게 막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좀 폭락을 하더라고요. 예. 뭐 뉴스도 나온 거 없고 공시도 나온 거 없고 한데 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가. 아무래도 최근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을 한 것 같고 네. 또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IR에서 조금 실적에 대한 좀 자신감 없는 목소리를 좀 낸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시즌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1분기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이 이제 매출액은 컨센 조금 미달했는데 영업이익은 컨센이 500억인데 726억 나왔습니다. 대폭 네. 상회를 좀 했고요. 국내 화장품, 중국 법인, 미국 법인 셋 다 좋았는데요. 네. 근데 국내 화장품은 매출이 3%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36% 늘었습니다. 네. 네, 비용 효율화 노력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중국 법인은 이때까지 좀 골치를 많이 썼죠. 여전히 매출액은 21% 정도 하락세로 계속 안 좋은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다행히 적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네. 80억 정도 적자를 봤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적자 규모가 한 400억 정도 줄었네요. 그리고 미국 법인 매출이 40% 급성장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50%대 급성장을 했고요. 뭐 라네즈 매출 성장과 그리고 이니스프리 매장수 확대한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코스알엑스라는 미국이 굉장히 좋은 회사 인수해서 네. 와, 이 회사를 이렇게 싸게 인수했나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네, 있는데 맞아요. 그거 5월부터 자회사로 연결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코스알엑스가 매출 성장 전망치가 최근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네. 미국 화장품 굉장히 좋습니다. 네. 24년에도 연간으로 매출이 한 50% 정도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아노메리퍼시픽, LG생건, 뭐 에이블CNC, APR, 코스맥스 다 같이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중국 정부의 데이터 안전 검사 통과해서 뭐 FSD 진출 기대감이 생겼죠. 그래서 네. 어제 그 주간에는 한 4% 정도대 상승을 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5% 올라 있더라고요. 막 그냥 엄청 폭등을 했습니다. 네. 네, 폭등을 해서 근데 어제 어느 정도 좀 2차 전지 업체한테는 조금 선반영이 됐는지 오늘은 조금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네. 후반에 좀 다 떨어져서 오늘은 대부분 마이너스로 왜냐면 보였어요. CATL도 만나고 왔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전기차는 몰라도 그쪽은 좀 애매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여기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한 쇼크가 나왔습니다. 네. 네, 1분기 매출액이 컨센이 1,400억인데
460억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주는 건 좀 문제인데. 매출이 컨센보다 1,000억이 덜 나왔습니다. 좀 상당히 좀 심각해 보이고, 핵심 고객사가 좀 재고 조정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이렇게 급감하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안 줄 수가 없겠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670억으로 대규모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분기에 플러스 300억 나왔고 1년 전에 전년 동기에 17억 정도 나왔는데 마이너스 670억이면 굉장히 크게 안 좋았습니다. 네. 오늘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전방 수요 회복이 좀 더디고 공급 과잉 요소도 좀 여전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24년 연간으로도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면서 목표가를 65,000원으로 24% 하향을 했습니다. 네. 다른 쪽도 보니까 뭐 목표가는 오늘은 대부분 좀 하향한 증권사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네. 뭐 신한 리포트에는 이제 2분기엔 그래도 북미 신규 고객사 매출이 좀 개시가 되니까 이거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다울증권 리포트 보면은 북미 신규 고객사 출하는 고객사 생산 문제로 지연돼서 3분기부터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우려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익시스템이 이제 BOE 향으로 OLED 8.6세대 증착 장비를 최종 납품 성공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요 BOE 관련 수주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이미 났었는데 오늘 최종 확정 수주 공시가 이제 차이나비딩닷컴 이 사이트에 떴고요. BOE의 증착 장비 입찰에서 선익시스템이 단독으로 참여를 해서 지난주에 사실 언론 보도로 이제 BOE 수주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났는데, 단독 입찰이라서 어느 정도 확실화된 거는 맞지만 오늘 한 오후 한 2시쯤인가요? 오후 들어서 그때 최종적으로 좀 확정이 됐습니다. 12시 반이네요. 네. 사전에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근데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미 상한가를 갔었죠, 금요일날. 이게 내가 한 5년, 6년 전? 네, 탐방 갔던 회사인데. 그때부터 이런 거 된다고 했었어요. 임시의 빚을 부는 거야. 네. 한 5년 된 것 같아요. 5, 6년 전에 경기도에 있었던 회사인데,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로 랩에만 주로 계속 납품을 하고, 우리 거 되게 좋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 쪽 가면 우리 확실하게 우리 좋다. 막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채택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이게 가격이 보니까 장비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사이즈가 큰 거니까. 네, 뭐 ASM의 EUV 장비처럼 이것도 한 3,000 몇백억 하는 거예요, 한 대. 근데 요거를 이번에 이제 BOE 향으로 수주한 게 2대 정도. 네. 근데 BOE가 지금 그 공장을 짓고 있는 청도에 있는 팹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4대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2대가 추가로 또 주문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좀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2대가 한 7천억 정도 규모니까 지금 매출액이 23년도에는 한 600억대 나왔던 회사인데 7천억짜리 수주를 받았으면 굉장히 좀 한 차례 좀 큰 폭의 스텝업이 있네요. 이 회사 잘 살아남았고, 이게 일종 캐논 도끼가 독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캐논 도끼 말고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때 저희가 탐방 갔을 때 계속 얘기를 했거든. 우리 캐논 도끼에 비해서 그렇게 안 떨어진다 했는데 국내사들이 이거를 채택을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 미국의 A사 같은 경우는 다 지정을 해주거든요. 다 지정을 해줘. 그래서 이거 연구원들이 써보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써볼까 이러는데 그 최종 고객사가 지정을 안 해주니까 채택이 또 안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탐방 가서 되게 안타까웠던 회사라서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이 회사는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 어려운 공간을 통하고 이제 뭔가 하나 붙었네요. 중국 회사이긴 하지만 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국내 장비가 지금 다 그럼요. 무슨 중요한 장비들, 비싼 장비들은 다 뭐 독일 회사, 일본 회사 이런 애들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좀 국산화를 빨리빨리 해서 그렇죠. 경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미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냥 이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그 고객사라고 하는 소위 뭐라니까 최종 업체 대기업의 그 벤더사로 있으면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가 못 나오는 거죠. 사실은 선익시스템 벤더 되고 싶었지만 하고 싶었지만 안 된 거잖아.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 선익이 그동안은 너무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미도 그동안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사가 꼭 다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장비 업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때까지 좀 약간 그 인텔처럼 동네 바보형 취급받았던 디자인 하우스 중에 이제 코아시아라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네, 삼성 DSP 중에 하나인데 가온칩스가 이때까지 AI 칩 수주를 몇 번 하면서 계속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시총도 막 1조 원 돌파했잖아요. 엄청나게 좋았는데 코아시아는 계속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향 이 AI 스타트업 쪽으로 AI 반도체 설계 계약
체결을 네. 했다라고 네. AI 반도체 수주 공시를 받으면서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예상 매출은 한 한국 돈으로 1,000억 원 정도다라고 보도를 했고 코아시아가 생성형 AI SoC를 설계를 하고 HBM을 탑재하는 2.5D 패키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많이 듣던 삼성전자의 그 턴키 수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올해 4월달에 개발을 시작을 해서 삼성 4나노 공정에서 25년 4분기부터 웨이퍼 양산을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네네. 네, 삼성 DSP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향 수주로 4나노 풀 턴키 거제를 수주를 했다라고 하니까 의미는 있는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지금 AI 칩은 그 여러 빅테크들이 다 엔비디아한테만 의존하기는 싫어하잖아요. 그럼요. 자체 개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여러 AI 스타트업들이 또 자체 칩들을 많이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TPU든 뭐 GPU든 뭐든 이렇게 붙여가지고 HBM 붙여가지고 하고 싶어하죠 지금. 그리고 구글이 그렇게 실적이 좋았던 건 작년에 그 칩을 많이 쓴 거 아니야? GPU 뭐 딴 데보다 좀 상대적으로 덜 쓰고. 네. 그렇죠. 구글도 뭐 자체 칩 이제 네.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수주를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아니라 그 밑에 디자인 하우스들이 대신해서 좀 이렇게 해주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같이 좀 아, 수주 효과를 좀 볼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 시장만 해도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은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그래요. 날이죠. 네. 예. 내일 지나서 목요일 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